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8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제3지대 창당에 대해서 긍정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직접 얘기를 전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얘기를 나눌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네. 글도 쓰고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제 일생에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추석 명절이라든가 연휴 또 최근에 있었던 엊그제 연휴까지 해서 주위에 사람들 만나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고. 예, 추석 연휴가 길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 많이 만났는데 네.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내년에 총선 출마합니까? 이걸 묻더라고요. 네. 예. 대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질문하는 분들 생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정치가 문제가 많은데 다양한 국정 경영과 전문성이 있으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지역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제 가족을 포함해서 일부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정치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강주에서는 많은 후배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고 또 강주시장까지 한 사람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후배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민주당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이 정치 개혁에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그동안 국가나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예.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 이러면서 과거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를 먹는 것은 산을 오르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숨은 차지만 시야가 트이고 안목이 넓어집니다. 그게 정치권에도 시야가 넓고 안목이 필요한 사람들도 들어가고 열정을 가진 젊은 사람도 들어가고 이렇게 세대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능력이고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열정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물론 나이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겠죠.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기여라는 단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정치는 많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제 3지대 혁신신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혁신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에게 유불리한가를 떠나서 한국 정치의 병폐인 양당 독과점 진영 정치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대화와 협치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와 같은 양당 극한 대립과 증오의 정치, 미래가 없는 패거리 정치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사회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질 정치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혁신신당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강주에서도 무조건 시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고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천을 공정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당 지도부의 맹목적인 충성 경쟁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혁신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성과가 나오면 앞으로 권력구조 개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정치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향자 의원이 한국의 희망, 금태섭 전 의원이 새로운 선택 이렇게 신당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섭 전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제3지대 혁신신당까지 나오게 되면 오히려 힘이 분산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이 혁신신당의 뜻을 가신 분들이 지금은 각자 출발하지만 결국은 이제 빅텐트를 형성해서 하나로 뭉쳐야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한국 정치와 강규 전남을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3지대 혁신신당이 지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현재로서는 제가 직접 신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3지대 혁신신당이 나오려면 중량감이 있는 인물들이 섭외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영입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흔히들 신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듭니다. 네. 우선 첫째는 확실한 지지 기반이 되는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정적인 두터운 지지층이 있어야 된다. 소위 팬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된다. 이 중 이제 한 개 이상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전에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의 통일국민당, 또 김종필의 자민련,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을 갖추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아직 이런 조건을 갖춘 신당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아직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지 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또 국민의힘 비윤계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의 명분이 있는 합류도 큰 변수가 될 것이고요. 물론 혁신신당의 성공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 다수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생각되고 또 2017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제치고 중도 신당 후보인 이 마크롱이 당선된 결과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제3지대 혁신신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무당층이 30% 이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당층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호남에서 이제 무당층이 30%대로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치 1번지라고 할 정도로 정치 민도가 높은 강주에서 무당층이 크게 늘어나고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37.7%에 그친 것은 이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실망과 분노의 표출이다. 시민들이 민주당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실은 강주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시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하는 시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기간 호남이 민주당을 묻지마식으로 지지한 것이 민주당의 개혁 동력을 떨어뜨린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호남에서도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의 과도한 독점 체제가 무너져야 광주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한국 정치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도 잘하지 못하면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민심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민주당 선거장에 가면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오만해서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기보다는 자기 사람 신기에 골몰하고 또 이제 당선된 정치인들은 들어가면 또 다음 공천을 위해서 지도부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시민들이나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발전도 지체되고 강주에는 뛰어난 훌륭한 전국적인 인물도 못 나온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좋은 대안이 또 대안 세력이 나와준다면 시민들은 아마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정치의 혐오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민주당을 포함한 지금 현재의 정치제도라든가 시스템에 어떤 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질 정치를 부추기는 제도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법 괜찮은 사람들도 일단 정치권에 들어가면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천받기 위해서 지도부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막말이나 돌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대화와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 또 양당 독과점 체제를 가져온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고질적인 지역주의, 비례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례대표제, 이런 이제 제도와 시스템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일시에 다 개혁할 수는 없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5년 단임의 제왕력 대통령제는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고 또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은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극심한 대립의 정치, 지역주의, 승자 독식의 폐해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도농복합선거구제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괜찮은 삼지대 신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이제 양당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가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만 마냥 대책 없이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삼지대 혁신신당을 만드는 것이 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과거에도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국회에서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이걸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걸 못하는 것은 이제 선거 제도를 바꾸면 가장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러한 제도 개혁에 앞장서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고 이제 목전에 가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건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국회의원 그 숫자로는 모든 민심을 다 대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는데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정치가 저질 정치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인구 비례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는 많을수록 좋다. 국회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니까 이렇게 각종 특혜를 내려놓고 차정 노력을 한 후에 국민들이 신뢰하면 그때 이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걸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 총선을 앞두고 나서 이제 민주당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민주당이 개혁 가능성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이미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실패를 했고요. 또 내년 총선이 목전에 다가오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은 선거용입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다시 증오와 혐오의 정치로 돌아갈 것이고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가반을 넘는 다수당이지만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함도 비전도 도덕성도 없습니다. 이게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김대중의 통합이나 노무현의 혁신 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최근에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놓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인 사고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사당화돼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것이죠. 총선을 앞두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 보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탈한 사람들이 서로 제3지대에서 같이 모이게 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기존 정당에서 공천 받기 어려운 생계형 정치인들이 네. 양당 불신의 반사적 이익을 노리고 만드는 선거용 신당은 네. 이거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혁신신당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런 신당은 혁신신당의 창당 동력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추동 세력은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인물들이 미래 비전과 정책을 내걸고 창당하는 신당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이 후에 참여하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국적인 어떤 제3지대 형태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만을 위한 제3지대로 가버려서 우리가 또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지역 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정당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만을 위한 지역 정당은 나오기 어렵고, 한다면 이제 무소속 연대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한국 정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인 혁신 신당이 나와서 양당 독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선거가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6개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이 많이 정치에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합니다. 정치가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소위 말해서 불행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데, 참 그걸 보면은 정치가 왜 있나 싶기도 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그 사회에 보면 각종 묻지마 범죄 이런 게 가난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울분과 분노, 좌절, 희망이 없기 때문인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어려운 것은 정치권이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